이 촉탁 승낙 살인죄, 이건 이제 동의 살인죄라고 하는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걸 죽인 경우와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는 놈을 죽인 것은 당연히 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죽인 게 죄질이 무겁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죽인 건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것보다 죄질이 훨씬 가벼운데, 자, 이 동의살인죄가 법정형이 가벼운 이유는 행위 반가치의 감소 때문이다. 결과 반가치의 감소 때문이다. 행위 반가치죠. 결과는 똑같아. 사람 죽은 결과는 똑같은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을 죽인 그 잔인한 놈보다는 뭐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놈을 죽인 건 이건 훨씬 죄질이 가벼운 거지. 행위가 가볍기 때문입니다. 행위 반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이고, 구속요건, 객관적 구속요건, 사례를 촉탁 승낙한 자여야 되고, 이때 그 촉탁 승낙한 자는 적어도 죽음이 뭔지는 이해할 수 있는 자여야 됩니다. 따라서 A가 완전히 정신이상자를 보고 뭐 아이고 한심하다 혀를 차면서 그리고 사냐, 나 같으면 그냥 죽어버렸겠다 임마 라고 하니까 B가 그래요 죽여주세요 이러는 거야. 정신이상자가 오케바리 하고 죽였다면, 자, 살인이에요 동의살인이에요? 이건 그냥 살인이야. 얘는 승낙은 하긴 했지만 미친 사람의 승낙이 정상적인 승낙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승낙 없이 죽인 거야. 보통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나 심신장애자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보통 살인이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행위, 피해자의 촉탁과 승낙을 받아 살해하는 거고, 촉탁은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부탁하는 거고, 승낙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때 니은 촉탁 승낙은 적어도 살인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살인 도중에 촉탁 승낙이 있었다면 그건 뭐 그건 소용없어. 또 촉탁은 명시적이어야 되냐, 묵시적 승낙도 포함되냐.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없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묵시적 승낙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에요. 한편 리을 적어도 촉탁 승낙은 진지한 것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때리니까 여자가 뭐 힘으로는 남자를 이기기 힘들잖아. 하도 때리니까 죽여라 차라리. 그랬다고 해서 죽였다고 그것이 승낙살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살인이지. 그냥 화가 나서 내뱉은 말이지 진지하게 죽여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거든. 따라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서 촉탁 승낙을 받았다면 그건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됩니다. 이건 뒤에서 자살교사방조죄를 볼 때 더 자세히 볼 것이요. 주관적 구속요건, 고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뭐 상대방이 승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차고 승낙이 없는데도 있다고 착각한 경우에는 15조 1항이 혹시 뭐로 돼 있나? 차고에 관한 규정인데 이거 중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따라서 촉탁 승낙이 없어서 보통살인죄라는 중한 범죄인데도 그걸 모르고 승낙이 있다고 착각을 했다면 바로 뭐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 따라서 뭐 가벼운 촉탁 승낙 살인죄가 된다고. 중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한편 반대로 촉탁 승낙이 있는데 없는 걸로 착각하고 살해를 한 경우, 이때는 뭐 보통 살인죄. 왜? 촉탁 승낙이 있었지만 뭐 행위자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거는 보통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 다음 자살교사방조죄.
자, 이때 이 자살 교사 방조죄는 이걸 자살 관여죄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이 촉탁 승낙 살인죄가 기니까 동의 살인죄로 짧게 줄이듯이 자살 교사 방조죄도 자살 관여죄라고 짧게 줄여서 설명을 하죠. 이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자살 교사 방조죄는 줄여서 자살 교사죄라고 할까? 자살 교사죄는 자살죄의 교사범이 아닙니다. 이거 앞에서 한번 설명했지. 공범과 신분 설명할 때 이거 자살죄의 교사범 아니야. 자살죄라는 범죄는 없고 자살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구속요건 위법 책임 중에서 어디에 구속요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구속요건 단계에서 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알다시피 교사범, 공범이 성립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데 정범이 구속요건과 위법을 갖춰야 되는데 구속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니 공범은 성립될 수 없고 이건 불가능해요. 자살죄 교사범이라는 건 적어도 우리 형법에는 없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살죄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자 자살을 교사한 자를 그냥 냅두기에는 너무 용납이 안 되고 그래서 형법이 자살 교사죄라는 범죄 하나를 그냥 만들어낸 거야. 자살 교사죄는 공범인 자살죄 교사범이 아니라 자살 교사죄라는 범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공범 종속성설에 의하면 자살죄 교사범이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자살 교사죄라는 규정을 특별히 규정을 둬서 처벌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공범 독립성설에 의한 정범이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범은 독립해서 성립되니까 얘는 범죄가 성립돼서 처벌할 수 있는데 너무나 당연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범 종속성설에 의하면 이건 특별한 규정이라고 보지만 공범 독립성설에 의하면 당연한 규정으로 보게 되는 거죠. 구속요건 주체는 행위자 이외 자연인입니다. 단 아까 봤듯이 촉탁 승낙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그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이 뭔지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다면 바로 아래 판례 시험에 나온 거죠. 피고인이 7살, 3살 된 아이를 이것도 참 우리 정부가 왜 애를 안 낳느냐고 하는데 프랑스는 한참 출산율 떨어지다 지금 회복 중이고 이제 다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자식을 이렇게 안 낳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불러서 배고파서 못 낳아. 배고파서. 애를 낳으면 적어도 애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있어야 낳는데 이건 이 헬 조선에서 그 애가 얼마나 불행하게 살지 고통스럽게 살지 빤히 보이는데 애를 낳겠어. 죽었는지 뭐를 했는지 하여간 남편이 없고 혼자서 애를 키우다가 너무나 힘들고 하니까 죽기로 결심하고 7살, 3살 된 아이한테 아버지한테 가자. 얘들이 계속 아버지 왜 안 와? 이러니까 그리고 얘들을 데리고 호수로 그냥 걸어 들어간 거야. 그러니 7살, 3살짜리는 글로 가면 아버지가 있다니까 그냥 엄마만 쫓아가지고 갔는데 또 다행인지 불행인지 성이니까 키가 크고 얘들은 키가 작으니까 조금 얕은 물에도 이 여자는 가슴에 있는데 애들은 물에 빠져가지고 죽고 이 여자는 안 죽은 거지. 이 여자 무슨 죄예요? 이 여자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애를 자살케 했다면 자살 교사 방조가 되겠지만 얘들은 자살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거든.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거야. 살인죄의 간접정범. 밀어버렸다면 이건 살인. 따라 들어오라고 자살하게 만들었다면 살인죄의 간접정범. 그래서
두꺼운 글씨. 자살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도 없고 피고인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들을 권유해서 물속에 따라 들어와서 익사하게 한 이상 살인죄의 범위가 있었으면 분명하다. 살인죄 간접정범입니다. 행위 교사 방조로 자살하게 하는 거고, 교사란 자살할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자살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방조는 이미 자살을 결심한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줄 뒷부분 유언장을 대필해 줌으로써, 유언장 대필 바로 뭐, 자 여러분 같으면 친한 친구가 죽겠다고 하면 뭐 유언장 대지 써줍니까? 이 미친 새끼야 왜 죽느냐고 뭐 못 죽게 합니까? 당연히 못 죽게 하지. 내가 죽겠다고 하는데 유언장을 써주거나, 최근에 판례 있습니다. 죽겠다고 휘발유나 좀 사다 달라고 그러더니 냉큼 사다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자살을 결심한 자를 도와준 꼴이 아니냐고. 이게 바로 자살 방조가 된 겁니다. 자살 방조. 자살 방조. 단, 이 유언장 대필 사건은 강기훈 씨였는데, 난 알았어 조작했다. 이걸 김기춘이가 조작한 겁니다. 김기춘이 알죠? 이때 대학생들이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시절,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수많은 대학생들이 참담하지, 난 알고 있었습니다. 좀 비겁했지.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200여 명을 죽이고 피 묻은 손으로 정권을 잡았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 개념 없는 사람들이 광주 사람들을 뭐 폭도라고 했지만, 그건 전두환이가 다 나중에 드러났잖아. 영화로도 나오고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죽인 거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이 광주라는 말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금기어입니다. 왜? 전두환이가 찔리거든. 그때 당시 이 전두환이 나쁜 놈이 지는 사람을 수백 명씩 죽이고, 자기가 광주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였으니 그 사람들로부터 복수, 보복을 당할까 봐 장갑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야. 장갑차. 지 안 죽으려고. 그리고 나서 조용하던 시절에 뭐 서울 지역 수도권 대학생 한 50여 명이 미 대사관을 점거하고 뭐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처벌하라, 이걸 갖다 프랭카드로 거는 겁니다. 조용한 새벽에 그냥. 그래가지고 외신이 전부 보도를 하고 뭐, 그리고 미 대사관에 들어간 학생들이 전부 뭐 들어가자마자 끌려 나올 줄 알았어. 근데 알다시피 미 대사관은 뭐 치해법권 구역이고 여기 경찰 들어가려면 미국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미국이 이걸 동의해주면 뭐 모양새가 쪼잔한 모양새가 되니까 얘들도 동의를 못하고 괜히 고민을 한 거야. 얘들은 들어가자마자 끌려 나갈 줄 알고 별 준비도 안 하고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도 안 끌고 가니까 나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 시민들 기자들이 빵 던져주고 우유 던져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나갈게, 배고프다, 우리 목적은 다 달성했으니까 나가겠다. 그냥 나와가지고 그냥 그 닭장채 전부 태워가지고 재판한 사건입니다. 이때 이후로 뭐 전두환이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 뒤 대학생들이 분신 자살했어. 휘발유 뿌리고 분신 자살하면서 전두환 나쁜 놈 처벌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분신 자살하니까 여론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 전두환 너무했지. 지금 와서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 해먹으려고 광주 가서 200명 죽이고 대통령 해먹은 거 아니야? 이건 심각하지 하면서 여론이 돌 때 바로 뭐 그 분신 자살하는 친구가 강기훈 친구였는데, 뭐 동료였는데,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해 줬다. 여기서 뭐 아니 대학생 놈들도 개념이 있어야지, 친구가 죽겠다는데 죽지 말라고 말리지는 못할 망정 유서를 써줘. 다시 여론이 이 대학생들한테 뭐 반대로 돌아버립니다. 이걸 돌린 놈이 김기춘이고, 나중에 이 강기훈 씨가 뭐 죽은 친구의 유서를 대필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서 몇 년 전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 유명한 유서 대필 사건.
어쨌건 유서를 정말 대필해 줬다면 대필 안 해줬어요. 이 사람 결국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주변에서 다 인간 쓰레기라고 하고 죽는 친구 안 말렸다고 주변에서 다 인간 쓰레기 취급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간암이가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만일 정말 유서를 대필해 줬다면 뭐예요? 자살 방조야. 근데 대필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지. 근데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 유언장을 대필해 준 건 뭐다? 자살 방조이다. 그러니 전두환이가 김기춘이 얼마나 이쁘겠어? 이걸로 계속 수세에 몰려가지고 뭐 자기가 지금 곤란한 처지에 이걸 이 한 방으로 유언장 대필 조작 사건 한 방으로 그냥 여론을 확 돌려버렸으니 승승장구했죠. 한편 니은 자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뭐 살인죄 간접정범이 되고 디귿 본죄 실행의 착수 시기는 자살을 교사 방조한 때입니다. 자, A가 B한테 11시에 갑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B가 갑을 15시에 총을 쏴서 갑은 18시에 사망합니다. 자, B 무슨 죄예요? B 무슨 죄야? 살인. A는 살인교사. 살인교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11시입니까? 15시입니까? 15시지. 왜? 공범은 정범의 종속 붙으니까. 그래서 정범이 실행에 착수를 할 때 총을 쏠 때 공범의 실행에 착수도 이때 인정된다고. 그런데 F가 G한테 11시에 자살을 하라고 사주를 해서 G가 15시에 독약을 먹었고 기어이 18시에 G는 사망합니다. G는 자살하는 장본이니까 죄가 안 되고 F가 바로 뭐야? 자살 교사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는 11시예요? 15시예요? 이건 11시야. 왜? 얘는 공범이지만 얘는 자살 교사죄라는 범죄의 정범이기 때문에 얘가 범죄를 저지를 때 실행의 착수라고. 얘는 11시고 얘는 15시가 되는 거예요. 한편 맨 아래 쓰레기란 말을 이런 데 쓰는 겁니다. 인간 참 뭐 하여간 4천만이 넘는 사람이 살다 보니 별의별 인간들이 있지. A, B, C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뭐 요즘 아직도 트레드가 그거잖아. 번개탄 들고 펜션 가서 테이프 붙이고 번개탄 피워 자살하는 거. 자살하려고 했는데 얘들은 번개탄이 아니라 뭐 청산가리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청산가리가 극약이야. 청산가리는 무색, 무취, 무향, 아무 향도 냄새도 없어. 그냥 먹으면 한 방에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청산가리를 구입하려고 이제 컨택을 하는데 인터넷에서 이 A가 갑하고 컨택을 한 거야. 청산가리를 구할 수 있느냐? 갑이 당연히 구할 수 있다. 팔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20만 원을 입금하면 청산가리 3명 충분히 죽을 약을 주겠다. A가 그러지 말고 만나서 거래하자. 만나서 주한역 앞에서 만나서 20만 원 줄 테니까 청산가리를 건네달라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슬슬 피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눈치를 채. 이 자식이 뭐 소위 온라인 인터넷 그 판매 사기일 것 같아가지고 A가 을과 접촉을 해서 을한테 청산가리를 구입해가지고 셋이 먹고 죽습니다. 죽은 뒤에 이제 경찰이 그 전에
온라인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IP 주소를 털어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자, 요런 결과가 나온 거야. A, B, C는 역시 죄가 안 되고, 을이 무슨 죄야? 을. 자살 방조. 갑은 얘는 청산가리라는 걸 갖고 있지도 않았고, 바로 청산가리를 판다고 하면서 청산가리 매매 대금을 입금해주면 그거 뭐 돈 챙기려고 접촉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얘는 뭐요? 살인미수. 그렇지. 얘는 살인과는 상관없어. 얘는 청산가리가 없었고, 애당초 A의 자살을 도와줄 생각은 없었고, 돈만 챙기려고 했으니까 이건 사기죄에 해당되고, 한 소가 넘어가가지고 돈을 입금을 못 받았으니 사기죄의 미수에 해당할 뿐, 이건 자살방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바로 피해자가 죽고 싶다면서 휘발유 사다 달라고 하니까 냉큼 사다 준 거, 요것도 자살방조야. 참 한심한 인간이지. 거기 휘발유 사다 주는 놈이 어디 있어? 미친 새끼하고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네가 사다가 뒤지든 말든. 그걸 왜 괜히 사줘가지고 자살방조죄로 처벌받습니까? 한심한 인간.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자기가 사람 하나를 교사방조해서 자살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일 실수로 자살을 교사방조했다면 살인죄는 과실범이 있지만 자살교사방조죄는 과실범이 없어요. 한편 바로 밑에 판례도 역시 아까 얘기했던 갑은 여자친구와 함께 차를 타고 가려는데 을이 전 남자친구 병이 가로막으면서 을이 내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럼 그냥 죽어라. 죽으려면 그냥 죽어버려라. 그랬더니 라이터로 머뭇거리다 몸에 불을 붙여 사망한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진짜 불이 없어가지고 죽고는 싶은데 불이 없어가지고 고민하는 친구한테 진짜 라이터를 줘서 죽게 했다면 이건 진짜 자살 방조지만, 얘가 라이터를 던질 때는 이 미친놈이 설마 죽지도 않으면서 괜히 허세만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던져줬는데 정말 불을 붙여 죽었다면 이건 요게 소위 과실자살방조가 된 거야. 과실자살방조 무죄입니다. 이건 자살방조에 고의가 있었다 볼 수는 없다. 한편 합의동사, 이게 이제 소위 합의에 의해서 같이 자살하는 거죠. 그런데 합의동사를 해서 전부가 죽어버리면 깨끗해. 그래서 춘천 가평 쪽에 그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려고 그래. 강원도. 왜 또 해필이면 또 강원도 펜션을 많이 가. 강원도 펜션 가가지고 번개탄 피워놓고 죽고 하니까, 아니 펜션에서 사람 죽어나갔다고 하면 여러분이 알면 그 펜션 가겠습니까? 찝찝해가지고. 더군다나 사람 죽어나간 방에서 어떻게 자겠어? 찝찝해서. 다 죽어버리면 깨끗해.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그 같이 죽기로 하고 일부가 생존한 경우, 그 생존자의 법적 책임, 이때 그 생존자한테도 정말로 피해자와 함께 같이 죽을 의사가, 자살 의사가 있었던 경우, 즉 A와 B가 같이 죽기로 해놓고 B만 죽고 A는 살아난 경우, 이때 A가 정말로 B와 함께 죽을 생각이 있었다면 A는 무슨 죄예요? 옛날에, 지금이야 이제 동성동본이 결혼이 허용되지만, 녹화까지 되는데 이거 이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데, 만일 동성동본이 결혼이 가능했다면 지금 내 와이프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대학교 때 미팅 나가면 맨날 꽝 뽑고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여학생하고 꼭 매치되고 그래가지고 짜증나서 미팅도 잘 안 했는데 어느 날 가는데 완전히 킹카랑 나랑 된 거야. 왠지 불길한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학생하고 나하고 되는 게 이게 좀 이상한데, 뭔가 내 운수에.
아니나 다를까 이름을 물어봤더니 성을 물어봤더니 경주시라는 거야. 내가 경주시거든. 같은 경주시끼리는 결혼을 못해요. 아버지가 나 대학 갈 때 미팅할 때 경주시와 경주 김씨는 애당초 처음부터 싹을 잘라라. 괜히 마음 주면 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날도 그 킹카 여학생하고는 쫑났지. 만일 헌법재판소가 그때 위헌 결정을 때려서 결혼이 가능했다면 아마 그 사람 결혼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하고 잘 됐을지도 몰라. 잘 됐을지도 있어요. 근데 그때 또 이 나쁜 놈들은 B녀와 사귀다가 C녀와 양다리를 걸쳤는데 이 C녀가 뭐 또 부잣집 딸이고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 얘를 버리고 싶지. 그리고 뭐 핑계를 대면서 B녀는 그래. 결혼 안 되면 뭐 혼인신고 하지 말고 그냥 살자. 뭐 어쩔 거야. 갖다 처벌할 거야. 어쩔 거야. 처벌은 안 하거든. 혼인신고가 안 돼서 그렇지. 산다고 처벌은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부부로 살자. 혼인신고 하지 말고. A는 뭐 맨 처음에 그러다고 하다가 이제 C녀가 생기니까 B녀한테 뭐 혼인신고도 못하면 애들이 사생아가 되고 애들한테 그 굴레를 주는 게 너무 괴롭지 않냐. 그럼 우리 사랑을 위해서 죽어서 하늘에서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자. 여자가 뻑이가 이 인간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는구나. 사랑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한강으로 가가지고 뭐 뛰어내려 죽기로 하면서 B녀한테는 뭐 돌덩어리 이 모래주머니 달아주고 자기는 속 안에 구명조끼 입고 뛰어내리는 놈도 있었고 독약을 먹고 죽자고 하면서 B녀한테는 청산가리 주고 자기는 설탕가루 먹는 놈도 있었어. 그 B녀만 죽어버렸지. 자, 바로 이 A 자살 의사도 없으면서 B녀한테는 같이 자살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B녀를 자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건 자살관여죄가 아니라 이건 자살관여죄 정도가 아니라 뭐 B녀를 속여가지고 자살하게 만들었으니 이게 바로 뭐 뒤에서 보게 될 뭐 위계에 의한 살인죄, 위계에 의한 살인죄고 이 위계에 의한 살인죄는 법정형이 보통살인죄와 똑같아. 보통살인죄 법정형과 똑같습니다. 단 자살 의사도 없었지만 혹시 위계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 그 전지현의 첫 번째 내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인가 뭐 엽기적인 그녀인가 거기서 이 전지현이가 호수에 같이 데이트 갔다가 견우를 밀어버리잖아. 견우는 수영도 못하고 허부적거리다가 전지현이가 구해줍니다. 그리고 견우가 전지현이한테 왜 저기다 나 수영도 못하는데 왜 밀었냐 그랬더니 전지현이 뭐라 그래? 아니 그냥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궁금해서 밀어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엽기녀지 그게 엽기녀지. 아니 호수가 깊이가 얼마인지 궁금하면 막대기로 재보면 되지. 남자친구를 밀어봐. 장난 삼아서 목숨이 걸려 있는데. 자 만일 그 엽기적인 그녀에서 전지현이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뭐야? 전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괴로워가지고 그런 짓 하잖아. 혹시 거기까지가 이제 영하고 혹시 B녀가 A한테 죽자고 했는데 A가 나 싫다. 이제 우리 관계 끝나고 난 딴 여자한테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동성동번이고 하니까 여기서 관계를 끝내자라고 했더니 B녀가 뭐 끌어안고 농개처럼 호수로 빠졌고 그 와중에 B녀만 죽고 허부적거리다 A는 수상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를 받았다고 합시다. A 무슨 죄야? A는 무죄지. 자살할 생각도 없었고 B녀하고 같이 죽을 생각도 없었고 B녀를 속인 바도 없으니까 이건 무죄가 되는 거야. 무죄. 한편 아까도 잠깐 봤지만 이 엄마가 이건 판례가 아니라 뉴스에 나온 실화입니다. A와 B를 데리고 살다가 이 남편이 덤프트럭 기사였어요. 근데 바람이 났는지 딴 여자하고 살림을 차렸는지 뭐 생활비도 안 주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집에 들여다보지도 않아. 둘을 키우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천인가였죠. 부평인가 부천인가. 난 올 때마다 부평하고 부천하고는 헷갈려. 아파트 15층에 올라가가지고 애들 둘을 던져버리고 같이 뛰어내려가지고 죽어버린 사건입니다. 셋 다 죽었어.
셋 다. 이때 갑이 뛰어내리려고 할 때 동네 주민이 말려가지고 A와 B만 던져서 죽고 갑은 주민이 말려 있는 바람에 못 죽었다면 갑 무슨 죄야? 갑 무슨 죄겠어요? 초보 여학생. 응? 갑 무슨 죄겠나? 이건 그냥 살인이야. 애들이 죽여달라고 그랬어. 뭐 오라고 그랬어. 그때 막 우는 소리가 들렸대 주민이. 엄마 나 죽기 싫어 이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주민이 나왔을 때 뭐 나와서 뭔가 했는데 뭐 꽝 소리 나고 또 꽝 소리 나고 애 둘 던지고 마지막에 제일 큰 꽝 소리가 났는데 내가 뉴스를 보고 좀 눈물이 좀 흘렀습니다. 이 아줌마 뒷주머니에 유서가 있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먼저 간다. 고향 뒷산에 묻어달라. 딱 그거. 그러니까 혼자 애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집에 신용카드 밀린 거 이거 왕창 오고 뭐 카드 추심원이 뭐 죽이니 살리니 맨 전화 걸고 하니까 이제 준 거고 보통 죽을 때 유서를 쓰면 굉장히 장황하겠습니다. 쫙 미련이 많으니까. 근데 이 아줌마는 딱 두 줄 먼저 간다. 고향 뒷산에다 묻어달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 눈꽃만큼도 미련이 없다는 거야. 왜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 세상이. 힘든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마당에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누가 애를 낳겠어. 누가 이렇게 살기 힘든데.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A와 B 둘 다 던졌을 때 뭐 살인죄 두 개의 무슨 경합이야? 실체적 경합이지. 둘을 한꺼번에 던졌다면 상상적 경합, 범죄 두 개를 한 번에 저지른 상상적 경합이지만 하나 던지고 또 하나 던졌다면 뭐 실체적 경합이 되는 거지. 또 이런 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엄마가 던진 게 아니라 같이 죽으려고 번개탄을 피웠는데 역시 애들은 폐도 조그맣고 하니까 일산화탄소에 빨리 중독돼서 죽어버렸고 혼수 상태에 있는 걸 병원으로 실려가가지고 살아났다면 역시 이 아줌마 무슨 죄야? 이건 역시 살인죄야. 살인죄 두 개의 무슨 경합? 이건 상경이야. 번개탄 피워놓는 하나의 행위로 둘을 동시에 죽였으니까 이건 상상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상경. 자,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바로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촉탁 승낙을 받아 살해하거나 원래는 이제 촉탁 승낙 살인죄인데 그 승낙을 위계 위력으로 받았다면 뭐 위계 위력 살인죄가 되는 거고 또 위계 위력으로 두 번째 줄 위계 위력으로 자살을 결의케 해서 자살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행위 위계 위력에 의해서 촉탁 승낙을 하거나 자살을 결의토록 하는 거고 여기서 위계란 속이는 거고 위력이란 타인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힘을 이걸 위력이라고 하죠. 살해를 촉탁 승낙하거나 자살을 결의토록 해야 되고요. 따라서 독약을 명약이라고 속여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건 뭐 이건 그냥 살인이야. 이 사람이 위계한 살인죄가 되기 위해서는 뭐 위계로서 동의를 받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거나 자살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약 먹고 살려고 그랬지 죽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살인이 되는 거죠. 또 실행의 착수는 위계 위력을 행사할 때고 기수 시기야 당연히 피해자가 사망한 때죠. 고의 당연히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고의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살인 예비 음모죄, 살인죄를 저지르려고 뭐 예비 음모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예비는 뭐라고 그랬어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물적 준비,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든가 현장 답사를 간다든가 음모는 뭐 2명 이상이 범죄에 대해서 논의, 모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인 예비 음모죄는 시험에 좀 나왔죠. 몇 번. 이 여러 개의 범죄 중에서 보통살인죄, 존속살해죄 그리고 뭐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요것만 예비음모를 처벌하고 요 세 개의 범죄는 예비음모 처벌 안 합니다. 조금 아까 봤죠. 이건 엄청나게 가벼운 범죄야. 10년 이하의 징역들이야 대부분. 사형 무기 5년 내지는 7년 이상의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범죄와 가벼운 범죄. 그래서 내가 잘 모르면 뭐
죄질이 무거운 범죄들이 예비인모 처벌 규정이 보통 있고 죄질이 가벼운 범죄들은 예비인모 규정이 없습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어. 그래서 보통살인, 존속살해, 위계 위력살인 요 세 개만 예비인모를 처벌하고 나머지 범죄는 예비인모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립요건 이미 봤어요. 본범죄인 뭐 살인죄나 존속살해죄를 저지를 구체적인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막연한 예비인모는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때 기본범죄를 네 번째 줄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첫 번째 판례가 살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흉기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흉기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직은 뭐 예비도 안 됩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돼야 예비가 되는 거지. 또 이때 예비라 하기 위해서는 뭐 다섯 번째 줄 그 두꺼운 글씨 객관적으로 봐서 살인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해야지 단순히 뭐 참선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할 때 내가 이거 참선을 하고 조용한 마음으로 죽여야지. 참선이 살인의 준비 행위가 될 수는 없는 거야. 범행 도구를 준비한다든가 이래야 예비인 거지. 조용히 앉아가지고 참선하는 게 무슨 살인 예비야. 한편 유명한 바로 뭐 영남 제분 싸모 사건 가비유를 살해하기 위해서 병정을 고용하면서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면 이건 뭐 살인 예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남 제분 싸모가 자기 딸의 남편인 사위가 그 사위의 여자 사촌과 불륜을 저지르는 거라고 오해를 하고 개뿔도 불륜 아닌데 이걸 자기 남동생이 양아치였거든. 남동생하고 친구들한테 시켜서 전현을 죽여라 그래서 죽여버린 게 바로 하남 검단산 뭐 이화여대 법대생 살인사건입니다. 청부살인의 예였어요. 그때 바로 뭐 그 인간들은 대가지불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요때 예비인모고 실제 산탄총을 머리에 쏴가지고 죽입니다. 살인까지 저질렀으니 살인죄로 나갔다면 뭐 예비인모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인죄가 되지. 살인죄로 안 나가야 살인 예비인모죄로 처벌받는 거죠. 그 다음 상해와 폭행의 죄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침해하는데 보호법익은 둘 다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내용이 조금 달라요. 세 번째 줄 위에 두 줄은 볼 필요 없고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폭행은 신체의 건재성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해죄와 폭행죄의 비교표 은근히 중요한 도표입니다. 상해죄는 신체 건강, 폭행죄는 신체 완전성이고 고의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7년 이하의 징역이죠. 상해죄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 즉 상해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자기 이외에 타인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태아나 동물은 뭐 상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이 개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개를 죽이는 것도 뭐 좀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지만 동물보호법을 빼고는 개를 죽이면 뭐요? 상해가 아니라 개를 뭐 다리를 자르거나 이러면 상해가 아니라 손괴죄가 됩니다. 손괴죄.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데 자 따라서 동물은 상해를 가하면 손괴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상해죄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줄에 자상 자기가 남의 몸에 상처를 입혀야 상해지 자기가 자기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건 상해가 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손가락을 자른다든가 하는 경우 병역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는 있어도 형법상 상해죄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행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를 하는 것이고 상해가 뭐냐? 요거 신체 완전성설과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 대립돼 있습니다. 이 신체 완전성설에 의하면 상해란 사람 신체의 완전성을 깨트리는 행위다. 완전성이 깨지면 상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 폭행과 구별이 불가능해. 상해가 신체의 완전성을 깨트린 것이라면 폭행과 상해를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A가 B의 뺨을 3대 때렸습니다. 그러면 B 몸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3대 쳐맞고 열받아가지고 혈압 올라가고 뭐 맥박수 빨라지고 뭐 스트레스 받고 할 거 아니냐고. 완전성 깨졌어 안 깨졌어? 깨졌죠? 왜? 정상적인 혈압과 맥박수를 유지해야 완전한데 혈압 올라가고 맥박수 빨라지고 스트레스 받았다면 정상적인 균형은 깨진 거지. 그걸 뭐로 봐야 돼 그럼? 완전성이 깨졌으면 상해로 봐야 되잖아요. 뺨 3대 때린 걸 상해로 봅니까? 여기서 바로 이 완전성설은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해는 완전성을 깨트리는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뭐 생리적 기능의 훼손, 생리적 기능 훼손설, 최소한도 어떤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돼야 돼. 초래돼야 상해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의 생리적 기능을 뭐 훼손케 하거나 또는 기존의 질병 상태를 더 심각케 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해이죠. 단순히 완전성을 침해했다고 상해가 되는 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적 상태를 야기케 하거나 병적 상태를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험에 많이 나온 겁니다. 강간을 했는데 피해자한테 성병까지 감염을 시킵니다. 이건 뭐야? 강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간치상죄가 됩니다. 강간치상죄. 한편 천여막 파열, 이 천여막 파열은 아무리 생리적 기능이 훼손됐다 할지라도 극히 경미한 생리적 기능은 극히 경미하게 훼손됐다면 이건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조금 동전 크기 정도의 멍이 좀 들었다든가 이것도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건 맞아. 왜? 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건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건 맞지만 극히 경미한 생리적 장애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모발이나 수염을 절단한다든가 줄구세요. 음모를 깎은 사건도 이거 뭐 머리카락을 깎았거나 음모를 깎았다고 뭐 상해라고 할 수는 없어. 아니 그러면 친구가 미장원에 가가지고 유달리 짧게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그러면 너 상해를 심하게 입었구나. 그럽니까? 머리카락 자른 걸 상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음모를 깎거나 머리카락을 깎은 건 상해로 보지 않고 특히 동전 크기의 정도의 멍, 이건 뭐 동전 크기 정도의 멍, 요 극히 경미한지 안 한지는 뭘로 판단하느냐면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놔둬도 그냥 (7일) 정도 뭐 한 10일 이내 저절로 치유가 될 수 있는 정도. 요게 극히 경미한 상해고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동전 크기 멍이 든 거, 머리카락 잘라버린 거 이런 것들은 상해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 이 미장원 아줌마가 뭘 실수를 했나 봐. 난 처음 봤습니다. 어떤 아줌마를 파마를 해줬는데 그 파마가 뭐가 잘못됐는지 머리카락을 만지면 우수 떨어져. 그래가지고 거의 내 머리처럼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세상에 여자 머리가 남자도 이러면 조금 흉측한데
여자가 빡빡을 거의 깎다. 그것도 울퉁불퉁했으니 얼마나 흉측하겠어. 그 미장원 아줌마를 상해죄로 고소했는데 상해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머리카락 좀 잘라진 걸 상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대신 뭐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형법상 상해라는 범죄는 안 되지만 남의 머리 잘못 만져가지고 그렇게 다 망가뜨려 놨으니 흔한 말로 뭐 돈으로 물어줘야 돼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져야 됩니다. 형법상 죄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상처를 그냥 놔두더라도 10일 이내에 저절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상해는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천여막 파열도 아니 천여막 파열되면 뭐 치료를 받아야 되나 꿰매야 되나? 천여막 파열도 뭐 틀림없이 극히 경미한 상해인데 요걸 뭐 요건 상해로 보거든. 이것도 이제 남자 위주의 판단입니다. 사실 천여막 파열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냥 그 생식기 주변에 있는 조그만 그 뭐 살점 하나가 떨어지는 정도이기 때문에 극히 경미한 상처인데 왜 이걸 상해로 보느냐? 굉장히 경미한 상처인데 바로 뭐 처녀막이라는 건 처녀성이고 그 처녀성을 상실했다는 건 피해자한테 엄청난 충격이라는 이유로 이걸 상해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 진작에 바뀌어야 될 판례인데 아직은 안 바뀌었어. 아직은 안 바뀌었어. 심지어는 이 여자가 성 경험도 있고 이 여자의 처녀막 이 판례 있는 거야. 이상한 눈으로 째려보지 마세요. 19금이 가끔 있어. 성범죄 나오면 이 여자는 성관계를 맺으면 처녀막이 파열됐다가 재생이 돼 자동으로. 그런 재생된 처녀막을 파열한 것도 상해죄가 된다 안 된다? 돼요. 재생된 처녀막이라 하더라도 처녀막 파열은 상해로 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남자 위주의 그 처녀성을 요구하는 남자들의 그 문화 때문에 나온 거고 사실은 이건 아닌 거로 바꿔야 되지만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처녀막 파열, 수면장애, 설사, 실신 같은 것들은 이건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바로 밑에 1번 판례 그래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이것도 상해고 2번도 시험에 나온 적 있죠. 그래도 대단한 놈이야 이놈은. 소위 조폭 놈들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서 갑을 눕혀놓고 이 새끼를 어떻게 요리를 할까 하면서 회칼로 뭐 이걸 목을 따버릴까 하면서 찌르는 척하는 거야. 배를 그는 척하고. 그러니 더군다나 일반인도 아닌 조폭 새끼가 회칼을 휘두르면서 목을 따느니 뭐니 계속 1시간을 이렇게 괴롭히니까 이 자식이 나중에 계속 긴장을 하다 그냥 실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놈들도 기절하니까 119를 불러가지고 119 구급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깨어나요. 깨어났으니까 겉으로 보기엔 뭐 멀쩡하지만 1시간 동안 그 협박을 받은 게 틀림없이 뭐 트라우마로 남을 겁니다. 이 정신적 장애도 요거는 상해로 봐야 된다. 그래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는 물론 실신을 했다가 정신을 차렸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서 트라우마가 남을 것이므로 이거 뭐 상해됩니다. 요즘에 계속 그 성폭력 미투 운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여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뭐 나도 여자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여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면 뭐 자꾸 이상 반응이 생긴다는 거야. 실제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발진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야. 그러니 특히 이제 3번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서 뭐 외부적 상처가 전혀 없더라도 두꺼운 글씨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다 포함되고 특히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엄연히 상해에 해당된다. 다음 페이지에 4번 시험에 나온 거죠. 이 피해자가 간호사였어요.
이 강도를 하는데 신용카드를 빼앗고 B번을 물었더니 을려가 B번은 안 된 거야. 미련한 여자입니다. 아니 강도가 B번을 물어보면 얼른 가르쳐줘야지. 안 가르쳐주면 무슨 일이 있을지 뻔히 알면서 흔한 말로 뭐 연락 터졌지. 연락 터져가지고 이제 멍조 들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터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B번을 얘기한 거야. 처음부터 가르쳐주지. 그래가지고 이 강도들이 B번을 빼앗아 가지고 알아가지고 신용카드를 갖고 가가지고 이제 돈 인출하고 했겠지. 자, 이때 바로 이 강도가 을려를 때려서 눈탱이를 요거 밤탱이 만든 거, 밤탱이 만든 거.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눈탱이가 좀 퍼렇게 된 건 뭐야? 그냥 뭐 정도 여기 크림 파스 물파스 정도 몇 번 문지르면 저절로 며칠이면 암입니다. 요건 뭐 상해라 볼 수 없어. 실제 그 뒷설명이 더 있습니다. 간호사였는데 다음 날은 휴일이라 출근을 안 했고 그 다음 날 출근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으며 또 뭐 별도의 치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면 요 눈탱이가 조금 멍든 걸 이걸 상해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강도와 강도 상해는 법정형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끝부분 요 눈탱이 밤탱이 된 건 상해라 볼 수 없다. 그 다음 5번도 시험에 나온 겁니다.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뱃속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죠. 이거는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니까 상해죄 객체가 될 수 없어요. 당연히 객체가 될 수 없고 일부러 태아한테 상해를 가했다면 혹시 뭐 낙태죄가 될 수는 있어도 상해죄는 절대 안 됩니다. 한편 그럼 임산부, 낙태를 한 임산부, 두 번째 줄 중간 임산부에 대한 상해는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고.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돼서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냥 낙태죄만 성립되고 바로 이때 낙태를 하게 되면 낙태죄만 성립할 뿐. 그리고 낙태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애를 낳아도 37일이라고 하죠. 37. 37은 21일. 21일 동안 몸조리를 잘해야 고생 안 하거든. 낙태도 애 낳은 것과 똑같대. 그러니까 낙태를 했으면 21일 동안 꼼짝 않고 휴식을 취해야 나중에 고생 안 합니다. 이때 일하고 하면 나중에 늙어서 뭐 손 뭐 이런 데 신경통 오고 뭐 그런 거야. 바로 그 21일 동안 뭐 체력이 극히 저하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를 낳는다는 건 쉽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냥 온 몸이 뭐 다 분해됐다가 다시 재조립하는 정도. 그 정도 임팩트가 충격이 가해지는 거지. 그 20일 동안 꼼짝 못할 정도면 이건 뭐 상해에 해당될 법도 하잖아. 그러나 이미 이 낙태라는 낙태를 하면 누구나 그렇게 되니까 우리 총론에서 봤던 뭐 낙태를 범할 때는 20일 정도 이 꼼짝 못하는 그 충격 정도는 낙태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 뭐 별도로 상해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태죄가 성립되는 한 태아에 대한 상해는 물론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때 이 상해는 낙태에 수반되는 상해여야 됩니다. 낙태에 수반되지 않는 상해를 가했다면 이건 낙태를 하다가 상해까지 입히면 낙태치상죄가 성립되죠. 예를 들면 낙태를 하다가 이 인간이 그것도 판례 있어요. 낙태를 하다가 메스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자궁에 칼자국을 내 천공, 자궁 천공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자궁 천공 같은 상처를 입혔다면 이건 뭐 그냥 힘이 없고 이런 거야. 뭐 낙태할 때 누구나 다 발생하는 증상이지만 자궁에 칼자국을 내 가지고 여자한테 심각한 위해를 가했다면 이건 뭐 이건 별도의 상해죄 성립되고 낙태치상죄가 되는 겁니다. 한편 디귿 절충설은 생리적 기능 훼손은 물론
생리적 기능 훼손이 없다 하더라도 신체 외관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것도 상해로 봐야 된다는 거야. 바로 그 미장원 아줌마처럼 완전히 머리카락이 다 부스러져 가지고 그냥 빡빡 깎은 사람처럼 만들어 놨다면 남자들은 좀 괜찮지만 여자들은 그 미모에 신경을 쓰는데 이건 폭행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준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체 외모의 중대한 변화, 이건 생리적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상해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절충설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세 학설 중에 어느 쪽일까? 바로 여기선 그 설명을 빼놨는데 바로 앞 페이지에 그 음모 사건, 음모 절단 사건 있죠? 앞 페이지에 니은 생리적 기능 훼손설 세 번째 줄 중간에 음모를 깎은 경우, 자, 이 음모를 깎거나 머리카락을 깎으면 신체 외모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돼 안 돼? 되지. 머리카락이 갑자기 다 없어졌거나 음모가 싹 없어졌으니까 민망한 모습이 될 거 아니냐고. 신체 외모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지만 우리 대법원이 뭐 이거 상해로 안 봤습니다. 신체 외모에 변화가 초래됐다 해서 그걸 상해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못 박았어.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어느 쪽 입장이야? 완전성설 아웃됐고 절충설 아웃됐으니까 뭐 생리적 기능 훼손설이 다수설이자 판례 대법원 입장입니다. 다수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 판례만 딱 부러지게 기억하면 됩니다. 상해 방법 유형 무형 묻지 않고 직접 간접 묻지 않습니다. 자기 부자기도 묻지 않아요. 주관적 구성 요건 고의 있어야 되고, 따라서 상해 의사 없이 폭행의 고의로 폭행만 했는데 상해 결과가 발생됐다면 이게 우리 앞에서 봤던 뭐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되는 거고, 상해 고의로 구타를 했는데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건 뭐 상해 미수죄가 되는 겁니다. 너무 쉬웠나? 상해를 가했는데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해 미수고, 폭행만 했는데 상해 결과까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죄. 물론 처음부터 상해 의도로서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건 상해. 폭행만 하려고 했는데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폭행치상. 한편 바로 밑에 판례도 시험에 2번이나 나왔는데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상해죄 고의는 상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일까? 이 상해를 가할 의사, 그럼 폭행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상해죄가 된다는 얘기야?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에다가 줄 긋고, 자, 우리 고의에는 크게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다 했습니다. 확정적 고의는 그냥 확실한 거고, 미필적 고의는 뭐 덜 확실하지만 뭐 실수로 보기는 힘든 거,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 아닙니까? 바로 상해죄가 성립할 때는 뭐 이 확정적 고의로 상해를 가했으면 당연히 상해죄고, 확정적 고의가 없다 할지라도 뭐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상해죄가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상해를 가할 의사, 이게 바로 확정적 고의고, 확정적 고의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99 도 4341 옆에다 화살표를 해놓고 뭐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써놓으세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해를 발생시켜버리겠다. 확정적 고의고,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발생해도 할 수 없지. 요거 미필적 고의. 그 정도만 있어도 상해 고의 인정됩니다. 한편 위법성, 상해를 가했다 할지라도 뭐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든가 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죠. 단 그 승낙이
사회상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상해는 상관없지만 뭐 발목을 잘라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건 자 이거 어떻게 될까? 실제 동대문에서 있었던 일이었죠. 슈퍼주인이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B한테 자신의 발목을 절단해 달라고 했고, 그럼 이제 상해보험금 10억을 받으려고, 그래서 B가 A의 부탁을 받고 A의 발목을 절단해 준 사건입니다. 자,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해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될까? 생각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사람 발목을 잘라달라고 그걸 자르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 이건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할지라도 전문 용어로는 이제 사회상규에 위배됐다고 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는 뭐 미친놈이지. 그걸 잘라달라고 발목을 잘라주는 미친놈이 어디 있어? 돼지 발목도 아니고 사람 발목을. 이건 피해자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위법행위고, 그래서 이놈은 뭐 사기치다가 보험금을 청구했다 들통났다면 사기 미수인데, 청구하기도 전에 들통이 나는 바람에 자상이니까 또 자상은 죄가 안 되고 보험도 예비에 불과해서 무죄고, 얘만 뭘로 중상해죄로 얘는 깜빵 갔어요. 따라서 경미한 상해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사회상규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해죄 성립돼요. 또 의사의 치료행위,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갈라고 배를 메스로 째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인 사람 배를 칼로 그었다면 이건 중상해에 해당되거나 최소한 뭐 특수상해에 해당되겠지만, 의사는 뭐 하려고? 사람을 치료하려고 배를 가른 것이지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한편 징계행위, 보통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사들이 징계행위를 하는데, 이때 징계는 말 그대로 뭐 사회상규,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미친 짓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그건 위법성 조각 안 됩니다. 이때 이미 얘기했죠. 청론에서 대구에서 고등학교 교사가 야자 시간에 20분 늦었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로 그 남학생 허벅지를 120대를 때려가지고 허벅지 근육이 전부 파열돼서 전치 24주. 자, 아무리 징계라 하지만 전치 6개월에 이를 정도로 그 고등학생을 당구 큐대로 때린 건 미친 짓이에요. 정상인의 행위예요. 미친 짓이지. 이거는 상해죄 성립되는 겁니다. 죄수, 신체의 완전성은 전속적 법이기므로 사람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몽둥이를 휘둘러서 2명이 다쳤다면 2개의 상해죄 상상적 경합이 되겠지만, 한 명을 때리고 또 한 명을 때렸다면 실체적 경합이 될 것이고, 시험에 나와서 이때 피고인의 협박과 상해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이때는 뭐 상해죄가 성립되는 한 별도의 협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를 가하면서 너 같은 새끼는 뒤져야 돼,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하면서 때려가지고 상해를 입혔다면 그냥 상해죄만 성립되는 겁니다. 한편 지금 내가 설명한 동그라미 2번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렀다 할지라도 뭐가 피해자가 달라지면 뭐 각각 별도의 상해죄가 되는 겁니다. 단 그 피해자를 한 방에 2놈을 했다면 상상적 경합, 따로따로 2타 2피로 때렸다면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겁니다. 한편 3. 상해 고의로 상해를 가했는데 뭐 죽었다면 상해치사죄지만, 상해 고의로 구타하다가 살인의 고의까지 생겨서 살해했다. 이건 그냥 살인이야. 살인. 상해치사가 되려면 상해만 가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죽어버린 경우지, 상해를 가하다가 죽여버릴 생각이 나가지고 죽였다면 이건 뭐 살인이 되는 겁니다. 존속 상해와 중상해는 조금 쉬었다 갑시다.